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시점과 방식을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정원, 언론 보도 내용이 엇갈리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세월호 침몰 인지 시점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 사고를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은 4월 16일 오전 9시 44분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러나 어제 국회에 나와서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이라며 세월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매뉴얼에도 그게 국정원 보고가 규정돼 있다고 한다며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발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정원이 제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보고는 세월호에서 선원이 보고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국정원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직접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저희 국정원은 그거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얘기한 거를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매뉴얼이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언론 보도죠. 예?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를 상당히 신뢰하시네요. 아니요, 세월호 매뉴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는요, 9시 35분, 9시 38분,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해진 해운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할 의향 있으십니까? 또는, 청와대로 하여금 감찰하고 국정원 자체 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을 제가 감찰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면 조사를 해야겠죠? 저는 알기로는 그 세월호의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은 여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을 실패했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15일자에서 사고 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세월호 매뉴얼에 따라 김한식 청해진 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10분쯤 국정원에 문자 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보도했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의 침몰 인지 시점이 크게 엇갈리면서 국정원이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은 어젯밤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총리는 보좌진이 보고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을 토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 측에 확인을 한 결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는다며 파문진화에 부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선언은 국정원 인천지부에 이 사실을 처음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이 사실을 왜 숨기고 있는지 국정원의 거짓말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사고를 처음 알게 됐는지 이번 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이유는 둘 중 하나라며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을 이 정부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집권당에게는 큰 불행, 지난 30년간 무질서 무법에서 태어난 업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일보, 중부매일 등 지역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청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명함을 돌리다 보니 그전과 달리 유권자들이 명함을 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며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으로 집권당으로 보면 운이 없는 거다. 선거 전에 나든지 나중에 나든지 이 시점에 난 건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역사의 큰 줄기로 볼 때 언젠가는 일어날 사건이었는데 지금 일어나 선거를 코앞에 둔 집권당에게는 큰 불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문제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문제도 아니다. 과거부터 쌓였던 것으로 불교계 쪽에서는 30년간 쌓인 업보로 본다며 쌓인 업보를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전체가 다 같이 이 문제를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며 뜬금없이 업보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무리를 빚자 시청에 다시 찾아와 세월호 여파가 선거에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며칠 전 막내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게 아니었으면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텐데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아팠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후보는 기자로부터 후보 수락 연설 때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후보는 막내 아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피소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 저와 집사람도 고발됐으니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일 때도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번 눈물을 보여 이른바 눈물 정치를 한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인물의 눈물을 비교해봤습니다. 장부경 뉴스PD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눈물을 보였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모두 3번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당시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2007년 5월 17일 강원도 태백의 한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심폐증 환자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처음 눈물을 보인 시점은 2009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홀트 일산 요양원을 방문해 장애인 합창단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 그리고 미디어법 강행 등으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악어의 눈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년 후인 2010년 4월 19일 이 전 대통령은 또 눈물을 보입니다.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추모 연설 때 모습입니다. 희생장병 46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눈물을 비쳤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북한 어뢰 격침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를 향하던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돌리던 시점이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해 천안함 3주기와 올해 4주기 때도 현충원을 찾아 눈을 만졌고 언론은 눈물을 닦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어머니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추석 연휴 첫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조작이 드러나 정부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지만 공영방송 KBS는 대통령 내외의 시시콜콜한 과거사를 생방송했습니다. 이때 이 전 대통령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장면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SBS 좋은 아침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어머니 얘기 끝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치 3년 전 방송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연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어제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읽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숨진 단원고 교사와 학생, 세월호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고 카메라는 친절하게도 주민 기능으로 대통령의 눈물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17대 총선을 보름 정도 앞둔 지난 2004년 3월 30일 TV 정강정책 연설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눈물로 2004년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을 구하고 결국 총선에서 121석을 차지했습니다. 누구의 눈물이든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 만큼 그가 공식 석상에서 흘린 눈물의 취지가 정부의 조치와 정책에 반영될 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눈물을 흘리기 직전 시민 수백 명을 연행했고 눈물을 흘린 직후 유가족을 미행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 뉴스입니다. 오늘은 강원지사 후보 간의 토론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원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에게 도전하는 구도로 치러집니다. 현재로서는 최문순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는 상황이지만 최흥집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아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새누리당 최흥집, 새정치연합 최문순 후보가 토론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부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비 회수가 상당히 안 되면서 적자 때문에 뭐 하루 이자만 1억 원 이상 나간다고 그러는데 최 후보께서 무슨 해법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알펜시아 문제는 사실은 강원도가 당면한 빨리 풀어야 할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알펜시아 문제를 접근하는 소위 인식의 접근 방법을 빨리 고치면은 네. 이 문제는 풀어가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늘 알펜시아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봤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연간 이자가 얼마가 늘어나고 또 분양이 안 되고 다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이제 올림픽 개최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리조트 여건 자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 지사께서는 무상복지를 쭉 확대해 오셨는데 많은 지자체들의 무상복지가 재정 문제로 좀 후퇴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무상복지를 좀 자평을 하신다면요. 저희들도 재정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복지를 늘려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한 28~9% 되는 퍼센티지인데요. 이렇게 늘렸고 앞으로 좀 또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은 또 수도권하고 좀 달라서 지역의 복지는 복지라기보다는 지역의 인구, 경제를 방어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내년부터 대학생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 지방대학은 굉장히 급격히 한 10% 정도 줄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제 대학생들의 오늘은 전국이 맑고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7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2.6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